네, 오늘 수업할 내용은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와 관련된 서류 중 하나인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라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오늘 요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전산 세무 2급 자격증을 말고도 다른 시험 자격증에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속 서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와 관련된 내용만 잘 배우시면 정말 많이 얻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 요거는 설명이 조금 길 겁니다. 중요한 만큼 할 얘기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B, C. 네, 이렇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사업자가 3개가 튀어나올 겁니다. 사업자 3개가 튀어나와요. 네, 그럼 보셨을 때 제가 B라고 할게요. 이 B가 접니다. 저도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무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냐면 저희는 그냥 주스를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주스 판매하는 업종이에요. 제가 지금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입력하시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들으시고 이따가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과일 주스를 판매할 겁니다. 저는 과일 주스를 판매할 때는 여러분들 뭘 사와야 돼요? 당연히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일은 사와야겠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과일을 사오겠습니다. 얘는 과일 장수예요. 과일 밑에다 쓰죠. 과일 판매업자. 됐죠? 과일 판매업자한테 이렇게 과일을 사올 겁니다. 뭘 사올 거냐면 제가 사과를 1,000원어치 구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사과를 이렇게 구매를 1,000원어치 할 건데요. 저는 A 사업자한테 뭐 줘야 돼요? 돈 줘야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당연히 사과 사왔으면 돈 줘야죠. 근데 여러분들 사과라는 거는 과세품이에요? 면세품이에요? 사과는 대표적인 면세품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채소, 과일, 대표적인 모두 다 부가세가 없는 면세품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면세라는 것 자체가 왜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것만 짚고 넘어갈까요? 면세가 왜 생겼나?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생겼다라고 옛날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되죠? 역진성 완화. 여러분들은 뭐 회계일급 때 배우셨겠지만 요 회계일급 때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속지를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진성 완화가 어떤 건지 의미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오니까요. 됐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똑같이 B라고 하고요. 이 A, B랑은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새로운 예제를 들어드린 거예요. A는 저고요. B는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 됐죠? 제가 요렇게 빵을 살 거예요. 빵. 1,000원에요. 됐어요? 됐죠? 빵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약이라고 할게요. 약. 됐죠? 약. 그 다음에 B 부자도 요렇게 저랑 똑같은 약을 1,000원에 구입할 겁니다. 누구한테 구입해요? 약국한테 구입하겠죠. 약국. 됐죠? 요렇게 약을 살 건데요. 그러면 저는 이 약국한테 얼마 줘야 돼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0원을 지급해야겠죠? 그렇죠? 1,000원이 물건값이기 때문에 곱하기 10%한 부가세 100원을 붙여서 1,100원을 약국한테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약 한 번쯤은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약을 진짜 안 먹는 스타일인데도 먹어봤어요. 그러면 보셨을 때 이제 저랑 제가 그냥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연봉은 그냥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연봉 5천만 원을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자라는 사람의 연봉은 뭐 부자니까 엄청 많겠죠. 5조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뭐 말도 안 되지만 연봉을 5조 버는 사람은 없어요. 가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딱 차이 날 수 있게. 그럼 봤을 때 저도 연봉 5천만 원 버는 제가 약을 1,000원어치 사와서 부가세 1,100원을 지급할 거죠. 요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B라는 부자, 5조 버는 부자도 약을 1,000원어치 사와서 부가세 포함해서 1,100원을 요렇게 약국한테 지급을 할 겁니다. 됐어요? 그럼 요런 물건에 대해서 거래할 때 지금 부가세를 얼마 주고 있어요? 저도 100원 줬죠, 부가세를. 그렇죠? 이 부자도 100원 줬습니다. 됐나요? 그럼 봤을 때 저도 부가세를 100원 지급했고 부자인 B도 부가세를 100원 지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100원을 지급해서 형평성이 맞아요. 똑같은 100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를 불합리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불합리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버는 돈에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부담스러울까요? 당연히 접니다. 맞아요. 5조 버는 사람이 100원 내는 거는 진짜 껌값이지만 연봉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100원 내면 조금 크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5천만 원 버는 사람도 100원 정도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냥 소득 대비해서 버는 돈 대비해서 맞아요. 당연히 제가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부담. 맞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100원, 100원 내는 건 똑같은데 소득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내가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겠냐? 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그래서 국가가 많은 검토를 해서 요렇게 했어요. 국가가 야, 부자, 너는 그러면 부가세 더 내. 요럴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죠? 부자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벌은 사람인데 부자라고 해서 단지 부자라고 해서 갑자기 부가세를 더 내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야 그러면 그래 A야 너 버는 돈에 비해서 100원을 내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둘 다 부가세 내지 마. 이렇게 한 게 면세예요. 그래서 지금 소득 대비해서 조금 제가 부담스럽겠죠. 이런 것들을 역진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역진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부가세를 둘 다 내지 말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역진성을 완화해 준 특징이 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면세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아무리 역진성 완화를 해준다고 한들 모든 물품에 대해서 부가세를 안 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부가세가 면세되는 거예요? 저희가 필수로 필요한 것들, 뭐 과일, 채소, 약 이런 것들 되셨나요? 됐어요. 그냥 면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부가적인 설명을 드린 거니까 요런 게 면세였지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그러면 사과를 1,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됐죠? 그러면 사과를 구입하면은 저는 A라는 과일 장수한테 돈을 줘야 될 겁니다. 돈 얼마 준다고요? 그냥 1,000원 준다고요. 왜요? 면세니까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한번 써볼게요. 제 입장에서 매출액은 아직 아무것도 없죠? 왜요? 제가 판매한 돈이 없잖아요. 됐어요? 매출액도 없으니까 뭐도 없겠어요? 매출세액도 없을 겁니다. 아직 판 거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요. 근데 뭐는 있어요? 매출액의 반대 매입액은 있잖아요. 그렇죠? 매입액 얼마에 매입했어요? 사과 1,000원. 맞아요. 매입세액은요? 저 매입할 때 부가세 준 거 있었나요? 없었죠? 왜요? 대표적인 면세품을 구입한 거였으니까 1,000원어치 사서 1,000원만 줬잖아요. 매입세액도 없을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요 상태에서 이제 볼게요. 이제 저는 이 사과를 사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제 갖가지 이제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사과 주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 C는 그냥 소비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소비자. 됐어요? 그러면 제가 사과 주스를 이렇게 소비자한테 팔 겁니다. 됐죠? 얼마에 팔 거냐면 2,000원에 판매한다라고 칠게요. 2,000원. 여기도 2,000원, 1,000원. 됐나요? 됐죠? 그러면 사과 주스는 면세품이에요? 과세품이에요? 사과 주스는 과세품이죠? 맞아요. 아무리 재료가 사과인들 우리 주스 판매하는 제가 뭔가 사과에다가 많은 재료를 넣어서 가공이라는 걸 했잖아요. 가공했다는 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러면 과세품으로 바뀝니다. 당연히. 되셨나요? 대표적인 면세품이 제가 사과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가공 식료품이라 불러요. 가공하지 않았다. 됐어요? 그러면 C라는 소비자도 저한테 이렇게 돈을 줘야 될 겁니다. 요렇게. 맞아요. 됐어요. C라는 소비자는 저한테 돈을 얼마 줄 것 같아요? 돈을 2,200원 주겠죠? 부가세 포함. 맞나요? 그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뭐가 생겨요? 매출액이 생기죠. 매출액은 얼마예요? 2,200원 요러면 안 됩니다. 매출액이라는 거는 반드시 우리 회사가 번 돈이에요, 번 돈. 번 돈은 2,200원이 아니죠. 부가세는 번 돈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부가세를 받긴 받았지만 부가세는 내가 갖고 있다가 국가한테 가져가세요 하면서 줘야 되는 돈입니다. 내가 번 돈은 오로지 주스 판값인 2,000원이에요. 되셨나요? 매출액 2,000원이죠. 2,000원. 매출세액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정가은 뭐예요? 부가세 예수금이죠. 혹시 모르니까 그걸 써놓을게요. 제가 부가세 예수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 됐죠? 그리고 매입세액은 계정 과목이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이죠. 맞나요? 그냥 매출세액이라는 거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출세액은 뭐예요? 그냥 판매했을 때의 부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했을 때 부가세 얼마예요? 2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출세액이 200원일 겁니다. 200원. 되셨나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가세 계산 구조 아시잖아요? 부가세 계산 구조가 뭐예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은 납부 환급세액이다. 이런 계산 구조가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였죠. 맞아요. 하지만 제가 빼기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제라고 부른다고요. 공제. 빼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 환급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빼기 매입세액은 납부 환급세액. 납부 환급세액 얼마예요? 200원에서 뺄 게 없잖아요. 아까 면세품을 매입했었으니까 납부세액이 그냥 200원 나오겠죠. 맞나요? 이거 기본적인 부가세 계산 구조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요 계산 구조를 토대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라는 걸 한번 볼게요. 방금 여러분들 제가 공제라는 걸 설명했죠. 공제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뺀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앞에 뭐예요? 매입세.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를 매입세 공제라고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의제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얘가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의제라는 건 여러분들 그냥 간주라는 의미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주라는 의미는 뭐였어요? 간주라는 의미. 간주라는 의미는 이런 거였습니다. 간주 또는 의제.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실제 그것은 아니지만 실제 그것처럼 보겠다. 요런 느낌이 의제 또는 간주라고 부르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주라고 배웠던 게 뭐 있었어요? 간주 공급 배웠잖아요.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이 뭐였어요? 대표적으로 간주 공급. 실제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간주 공급이었고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서류에서 배웠던 간주 임대료는 뭐였어요? 임대료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예요? 수익이라고요.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한테 월세 받는 거를 임대료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이거 간주란 말이 붙었으니까 뭐예요? 실제 임대료는 아니지만 실제 임대료처럼 보겠다. 이런 규정이었습니다. 다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 설명하면서 뭐 얘기했어요? 보증금 이자라고도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 간주라는 의미를 한번 여기다가 한번 부합시켜 보자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뭐예요? 실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 매입세 공제되는 것처럼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본적인 부가세 계산 구조를 보여드렸죠. 그렇죠? 지금 보셨을 때 매입세 공제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잖아요. 맞아요. 왜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면세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되는 게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매입세 공제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보겠다고요? 매입세 있는 것처럼 보겠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매입세금 원래 빵원이었지만 요거를 뭔가 조금이나마 요렇게 만들어준다. 만들어준다. 요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이 부속서류라는 요 서류 이름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요 총체적인 의제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당연히 이름으로 선정했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부속서류 설명을 드릴 때 이 부속서류 이름부터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뭐라고요? 실제 매입세 공제되는 거래는 아니지만 제가 혹시 모르니까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저희 시험에서 뭐 의제 매입세 공제가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다고요. 왜요? 저희는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시험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적어만 드릴게요. 의미만. 실제 매입세 공제는 없지만 매입세 공제를 조금 만들어 준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원래 매입세 공제되는 게 빵원이었지만 조금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뭐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라는 거를 무조건 만들어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사업자는 굳이 무조건 이런 거래만 할 거 아니에요. 면세품만 무조건 사겠죠? 왜요? 면세품을 샀다는 것 자체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데 뭔가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규정이 매입세 공제는 원래 없지만 조금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사업자가 면세품만 무조건 사겠죠. 왜요? 빵원이더라도 조금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의제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딱 한 가지의 거래를 했을 때만 이 매입세 공제라는 걸 조금 만들어줍니다. 되나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다 써드릴 겁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볼게요. 이 매입세액을 조금 만들어주는 게 어떤 조건이 있나 요걸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면세품을 매입하고 그 면세품을 가공해서 과세품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게 의제매입세 공제예요.
그러면 방금 한번 보죠. 뭐 이렇게 제가 한 문장을 쓰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자체가. 뭘 매입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원래 매입세액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면세품을 매입해야 되는 건 맞아요. 과세품을 매입하면 원래 매입세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여기서 돈을 1,100원 줬다. 그럼 매입세액은 100원이잖아요. 원래 매입세액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만들어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당연히 면세품을 매입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요렇게 맞아요. 근데 그 면세품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공해서 만들어서 과세품으로 요렇게 주스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게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라는 부속서류를 이따가 입력을 해볼 거지만 어떤 식으로 나온 적이 있냐?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 있죠? 쓰레기 봉투. 다들 아실 겁니다. 쓰레기 봉투.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저는 그랬어요. 공부했을 때 마트 같은데 큰 마트 같은데 가면은 어떤 게 면세품이고 어떤 게 과세품일까 궁금한 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러분들이 물건들을 막 사시잖아요. 그렇죠. 물건들을 막 사시고 이제 이모님한테 계산대 올려놓죠. 이모님이 계산하시면 뭐 줘요? 영수증 주잖아요. 그렇죠. 그 영수증을 보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던 그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품목 왼쪽 위에 조그맣게 별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면세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마트 가서 당근을 산다든지 양파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별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면세품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쓰레기 봉투, 여러분들 음식물 같은 거 그냥 창문에다가 휙 던지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처리하자라고 해서 국가랑 저희랑 다 정한 게 뭐예요? 쓰레기 봉투에 버리자잖아요. 맞나요? 제가 마트를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 봉투가 좀 많이 사요. 쓰레기 봉투가 20리터짜리가 하나에 750원인가 그래요. 엄청 비싸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봉투를 사는 거 굉장히 쉽게 말하면 아깝습니다. 그래서 750원이 적지만 이게 많이 모이면 엄청 커요. 왜냐면 만약에 국가가 서민들한테 야 쓰레기 봉투에 부가세 붙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건가요? 열받죠. 그렇죠? 가뜩이나 돈 버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쓰레기 봉투에 또 10%의 부가세가 붙는다면 좀 열받겠죠. 그거 자체가 쓰레기 봉투 이런 것도 면세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면세품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지금 이렇게 1,000원에 구입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는 면세품 맞죠? 면세 매입한 거 맞죠? 요거는 근데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안 되겠죠. 왜요? 제가 면세품을 과세품으로 판매하는 사업자, 주스 판매하는 저처럼 이렇게 과세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 사서 뭐 할 거예요? 그냥 쓰레기 담아서 버릴 거잖아요. 뭔가 만들어서 부가세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가끔씩 뭐 양파, 당근, 쓰레기 봉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 면세품이네 하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프로그램에 다 적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어렵더라도 의제매입세 공제의 조건이 면세품을 매입해서 그 면세품을 과세품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이런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건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죠. 의제 매입세 공제 증빙. 항상 물건을 사던 물건을 팔던 뭘 주고받아야 돼요? 증빙이요. 이 증빙이라는 말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증빙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증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국가한테 야 나 과일 엄청 많이 샀으니까 나 매입세 엄청 많이 만들어줘. 이러면 국가가 응 알겠어 하면서 만들어줄까요? 아니겠죠. 국가가 야 증거자료 갖고 와 이렇게 시킨다고요.
반드시 증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증거 자료가 없으면 안 믿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적격 증빙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이 과일 파는 사업자한테 어떠한 증빙을 받아야 되나,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지시나 증빙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지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거 해주겠죠. 증빙, 여러분들 원래 증빙이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있는 거 맞나요? 그렇죠? 원래 증빙은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뭐 있어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요 현금 영수증. 이렇게 증빙 4가지 있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근데 이 4가지의 증빙 중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와 관련 없는 증빙은 뭘까요? 당연히 얘인 겁니다. 그렇죠? 이 증빙 제가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써놓을게요. A가 B한테 주는 증빙 얘기하는 겁니다. 과일 장수가 저한테요.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라는 증빙은 왜 못 받아요? B가 저라고 했으니까 왜 못 받아요? 세금 계산서는 항상 과세거나 또는 영세일 때만 주고받을 수 있는 증빙이에요. 근데 지금은 과세랑 영세인가요? 아니죠. 면세잖아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증빙은 세금 계산서랑은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제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증빙은 이렇게 3가지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부가세 유형을 한번 뜯어볼까요? 부가세 유형. 면세품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지금 계속 제가 뭔가 과일을 사는 얘가 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입하는 건 맞죠? 그렇죠? 이름 자체도 의제 매입이니까. 이거 부가세 유형 몇 번이에요? 53 면세 매입 맞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죠. 면세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하였다. 요거는 부가세형이 뭐예요? 58 카드 면세 매입이죠. 그렇죠? 이런 부가세 유형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면세 매입이 저희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까먹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뭐예요? 현금 영수증. 면세품을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수령이라고만 쓸게요. 뭐예요? 62번 현금 면세 매입. 맞아요. 요렇게 3개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런 3개의 증빙 중 하나는 무조건 수취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중요한 거. 어떤 거냐면 제가 방금 요거는 그냥 따로 쓸게요, 여러분들. 따로. 제가 따로 쓸게요. 5번이라고 따로 쓰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제조업 특례예요. 제조업 특례라는 건 제조업종인 회사들이 있죠. 저희 시험도 제조업자잖아요. 그죠? 제조업자들이 조금 특이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조업 특례 규정 이렇게 부릅니다. 됐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 저거 과일 사업자가 저한테 과일을 사과를 팔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A가 B한테 팔았다라고 했고요. 여기도 똑같이 써볼게요. 제가 A가 B한테 팔았어요. B가 접니다. 항상. 됐죠? 지금 다 매입 얘기하고 있으니까. 됐죠? 근데 A가 이번엔 사업자가 아니라 농민이에요. 농민. 농민. 그래서 농민한테 여러분들 직접 구입하는 일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 외할머니도 농사를 하세요. 할머니한테 직접 사면 조금 더 싸요. 저렴합니다. 농수산물 시장 가가지고 사면 좀 비싸요. 왜요? 사업자가 파는 거니까. 농민한테 직접 사는 경우랑 사업자를 통해서 사는 경우는 당연히 사업자를 통해서 사는 게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저는 농민한테 이렇게 직접 사올 거예요. 직접 사오면 농민한테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라면 하면 응 알겠습니다 하고 발행해 줄까요? 못 하세요. 농민분들이 어르신 분들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 농민한테는 증빙을 받지 못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 농민한테는 요런 세 개 중에 하나의 증빙을 받지 못하니까 의제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농민한테는 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농민분들한테도 사야죠. 맞아요. 그래서 농민한테 직접 구입할 때도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누구만요? 우리 회사가 제조업자일 때만요. 되나요? 근데 농민한테는 면세품을 구입할 때 증빙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무증빙이라고 불러요. 무증빙. 됐어요? 됐죠? 무증빙으로 매입하는 거 맞아요? 그럼 무증빙 매입 플러스 뭐예요? 면세잖아요. 농민분한테 면세품을 매입하는 거니까.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부가세 유형일 겁니다. 매입 거래 플러스 무증빙 면세 매입. 됐죠? 이 부가세 유형이 60 면세 건별 매입이라 불러요. 60 면세 건별 매입. 이건 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계 1급 때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부가세 유형이 세무 2급 때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조금 내가 시험을 좀 어려운 것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이제 시험 급수가 좀 높아지고 다양한 시험을 볼 때는 이 60 면세 건별 매입 요거까지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세무 2급에서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웬만하면 요거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왜요? 저희 시험 보는 프로그램 회사가 제조업자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60 면세 건별 매입입니다. 근데 이렇게 60 면세 건별 매입이라는 부가세 유형을 쓰는 사업자는 누구만이라고요? 제조업자만.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 제조업자만 과일 사요? 아니죠. 그렇죠? 뭐도 살 수가 있어요. 누구도. 요거는 뭐 뭔가 중요해 보이니까 이렇게 하죠. 그냥. 누구도 살 수 있어요. 뭔가 A가 똑같이 농민이고요. A가 농민이고 B가 이번엔 제조업이 아니라 뭐 음식점일 수도 있잖아요. 음식점. 맞아요. 음식점. 맞아요. 그렇죠? 뭐 음식점 가서 뭐 과일 사라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럴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농민한테 이런 세 가지의 증빙을 받지 않더라도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할 때는 우리 우리 회사가 무슨 업종이었나 그랬어요? 제조업종. 맞아요. 제조업 특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체조업이 아니니까요.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요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요거까지 알고 계시고 내가 조금 더 알겠다라고 하면 요거까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요거도 할까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똑같이 A 그냥 A는 이번 사업자입니다. 그냥 사업자. 뭐 과일 판매하는 사업자예요. B 만약에 제가 A 사업자한테 증빙을 안 받았대요. 증빙 수취 안 함. 이러면 의제매입세 공제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당연히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사업자에게는 반드시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 게 법이라고요. 되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됐어요? 사업자한테는 무조건 증빙을 받아야만 지금 하고 있는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게 가능하고요. 아시겠죠? 근데 사업자가 아닌 이런 농민한테 구입을 해도 우리 회사가 제조업종일 때는 가능하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항목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유형도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할게요. 면세품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면 53 면세 매입. 그리고 면세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면은 58 카드 면세 매입. 그리고 면세품을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면 62번 현금 면세 매입. 그리고 농업인한테 무증빙으로 직접 매입했을 때는 60 면세 건별 매입. 누구만요? 제조업자일 때만.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만 우선 숙지를 하세요. 뭐 은근히 많이 했습니다. 은근히 많이 했는데 요 정도까지만 우선 숙지를 하고 계세요. 이따가 프로그램 쓰잖아요. 프로그램 쓰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다른 내용 한번 해볼까요? 또 다른 내용. 또 다른 내용 여기서 하죠, 밑에서. 요거를 제가 조금 벌려놓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보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지만 방금도 얘기했지만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건 매입세액을 조금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만들어주나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매입세액이 얼마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달라지는데요. 맞아요.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매입세, 의제 매입세액은 얼마나 되나? 요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됐죠? 이 의제 매입세액은 여러분들 얼마나 해주는지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면세 매입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너 면세 매입 얼마나 했는데? 요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이리나 왜요? 1억 면세 매입한 사업자랑 10억 면세 매입한 사업자의 의제 매입세 금액이 다르면 당연한 거고. 그죠? 똑같으면 이상하잖아요. 1억 구입한 사람이랑 10억 구입한 사람이랑 똑같다? 뭔가 이상하죠. 왜요?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것 자체가 뭔가 면세품을 이렇게 매입하라는 약간 장려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1억 구입한 사람이랑 10억 구입한 사람이랑 의제 매입세 공제 금액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됐어요? 됐죠? 그래서 면세 매입을 얼마나 했냐에다가 여기다가 공제율이라는 걸 계산해요. 공제율. 공제율은 분수입니다. 분수. 그냥 분수? 아, 어렵겠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무 2급 때 의제매입세가 관련된 문제는 다 비슷비슷해요. 이따가 두 문제 정도 풀어볼 겁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도대체 이 공제율은 뭘까? 우리 회사 업종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서 공제율, 이 분수가 달라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 해야 됩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율 몇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공제율이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우리 회사 업종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처음에 제조업일 때 먼저 요거 먼저 볼게요. 아시겠죠? 제조업일 때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요거도 두 개. 제조업일 때 두 개. 두 개. 처음은 제조업자인 상태에서 과자점, 과자업종, 도정업 또는 제분업 등 요런 개인 사업자일 때 요런 개인 사업자가 면세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공제율이 106분의 6 정도 됩니다. 뭐예요? 이런 업종인 사업자가 면세 매입한 금액 곱하기 106분의 6만큼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시험과 더불어서 꼭 암기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천천히 보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일반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시험 프로그램 자체가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예요. 제조업자. 그래서 중소기업 제조업자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험이 이게 제일 많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공제율이 104분의 4입니다. 104분의 4. 됐어요? 됐죠? 우리 회사가 제조업종인 상태에서 중소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104분의 4만큼 공제율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점업. 음식점업도 뭐 과일 살 수도 있죠. 그렇죠? 음식점업 요거도 나눠볼게요. 요거도 4개로 나눠집니다. 요거는 4개. 네 개. 첫 번째는 과세 유흥장소. 유흥업소 얘기하는 겁니다. 유흥장소는 102분의 2. 그 다음에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얘 얘기하는 겁니다. 얘. 요거 공급가액. 공급가액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쵸? 공급가액 잘 알고 계시죠? 뭐 커피를 1,000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1,100원 받을 거죠. 그러면 커피값 1,000원이 공급가액이잖아요. 과세표준. 그렇죠? 그러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일 때는 109분의 9만큼 공제가 되고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개인 사업자일 때는 108분의 8만큼 공제율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원래 2019년도에 이렇게 원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는 그냥 다 108분의 8이었어요. 원래 다 108분의 8이었는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돈을 조금 덜 버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109분의 9로 개정된 겁니다. 얼마로 나눠진다고요? 2억이요. 2억.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옛날에 이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몇 분의 몇이냐라고 이론 문제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때 개정됐었으니까.
항상 개정되면은 출지연이 너네들 이 내용 개정됐는데 아니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공제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가 실기에서 쓰는 공제율이 뭐뭐 있는지 찝어 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법인사업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106분의 6 공제율만큼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됐어요? 됐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공제율 분수를 다 외우면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시험 실기 때 나왔던 공제율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얘요. 예. 예.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문제다. 만약에 문제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뭐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공제율 104분의 4만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떠올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싹 다 외우라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렇죠? 잘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얘입니다. 예. 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저희 이 의제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실기 문제가 공제율이 얘랑 얘 말고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어떻게 보면 얘랑 얘도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그래도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스로 외우세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평균적으로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공제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공부하는 입장이면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주 나왔던 얘랑 얘를 외울래요 그냥.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내가 면세 매입 얼마나 했냐 에다가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공제율 요 분수가 달라진다고요. 요 금액이 의제매입세 공제액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뭐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요. 아직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됐죠? 네, 그 다음 보실까요? 보시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죠. 이론 대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제가 이 면세 매입한 금액을 계속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하고 있던 면세 매입 금액은 중요한 게 뭐냐? 이론 대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제가 사과를 1,000원에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구입하기 위해서 운반비 100원도 들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사과 1,000원에 구입했고 운반비 100원이 들었습니다.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죠? 현금이 들어와요, 나가요? 당연히 돈을 썼기 때문에 현금은 나가겠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현금은 차변에 들어와요, 대변으로 나가요? 대변으로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얼마 나가요? 1,100원 이렇게 나갈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그거 배웠잖아요. 그거 원재료, 재료 같은 거를 살 때 자산을 구입할 때 부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우셨죠? 그렇죠? 자산을 구입할 때, 취득할 때 드는 비용 또는 이거 뭐라 불러요?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취득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해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요거 다 배웠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지금 사과를 1,000원에 구입했고요. 구입하기 위해
운반비 100원 들었어요. 그러면 이 운반비 100원은 뭐라고요?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원도 사과랑 같이 잡아야 된다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보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 맨 처음에 요거 제가 주스 판매하는 업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스 판매하는 업자인데 제가 사과를 사와서 사과 주스로 판매를 할 거잖아요. 그죠? 제 입장에서 이 사과는 뭐가 될까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주스로 만들기 위한 재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때 똑같이 차변에 원재료 얼마로 잡아야 1,100원 요렇게 잡는 분계가 취득 부대 비용과 관련된 분계였습니다. 맞아요. 혹시 모르니까 의제매입세과 관련은 없지만 취득 부대 비용 하나만 더 볼까요?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승용차 1,000원에 구입하면서 취득세도 1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또 대변으로 뭐 나가요? 현금 얼마 나가요? 1,100원 나가는 거 맞나요? 승용차 값이랑 취득세 100원에서 그죠? 그러면은 승용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무조건 들어요, 안 들어요? 무조건 들잖아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취득할 때 드는 세금이에요. 맞아요. 그럼 요거도 똑같이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요. 됐어요? 그럼 이거 다 뭘로 잡아야 돼요? 차량 운반구 1,100원. 요렇게 잡는 게 부대 비용과 관련된 회계처리였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뭐 요거는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자동차랑은 전혀 관련 없는 문제잖아요. 의제 매입세액이. 그죠? 그럼 예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의제 매입세 공제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하네요. 의제 매입세 공제. 계산할 때 면세 매입 금액에다가 업종에 따라서 공제율 분수가 바뀌어서 이거를 곱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액을 구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실제로 사과값인 1,000원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회계 처리할 때 부대 비용까지 같이 잡으니까 1,100원으로 계산할까? 요게 또 많은 고민이 됐다는 얘기예요. 고민될만 하죠. 뭔가 기업들끼리 정한 규칙은 이런 부대 비용을 자산으로 같이 잡자라는 게 규칙인데 이 운반비는 실제로 면세 금액은 아니잖아요. 면세 매입 금액은.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했냐? 면세 매입 금액은 그냥 실제 면세 매입한 원재료 값만으로 계산하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뭘 빼자는 거예요? 부대 비용은 제외해서 계산하자. 이런 게 이론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실기에서는 이 서류 실기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으니까 이론 대비로 면세 매입 금액이니까 실제로 면세 매입한 금액이 1,000원만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되셨나요? 됐죠? 요게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할 얘기 또 있어요. 이거 조금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보죠. 이번엔 의제 매입세의 공제 한도를 구해볼 거예요. 한도를 구할 겁니다. 제가 이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건 뭔가 매입세액을 조금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국가에서 매입세액이라는 걸 만들어줄 때 만약에 회사가 매입세액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요 매입세액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환급세액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국가는 환급세액을 좋아할까요? 엄청 싫어하겠죠. 왜 국가가 회사한테 주는 걸 좋아하겠어요? 받는 걸 좋아하지.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매입세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뭐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스를 얼마나 팔았니? 요 금액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주스를 판 값에 대한 부가세 200원보다는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입세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매출세액이 이렇게 200원 들어갔는데 매입세액을 만들어 버리니까 500원 만들어졌다. 이러면 300원이 환급세액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의 한도라는 걸 규정해 놓은 거예요.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 이런 취지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뭐 가지고 한도를 계산한다고요? 주스 판값. 주스를 얼마나 팔았는지에 따라서 의제 매입세 공제 금액 한도도 달라진다고요. 주스를 많이 팔면 매입세 공제 한도도 커질 거고요. 주스를 조금 팔았다 그럼 매입세액도 조금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왜 그런다고요? 환급세액을 막기 위해서라고요. 되셨나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취지로 그래 너 매입세액 조금 내가 만들어줄게 했는데 조금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뱉어준다? 이상하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 의제 매입세액 한도는 과세 표준 가지고 한다고요. 과세 표준이 뭐라고요? 그냥 주스 판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주스를 얼마나 팔았습니다라고 언급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리고 제가 부속서류, 지금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속서류는 항상 몇 개월마다 조회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3개월씩 조회하라고 했죠. 왜요? 부가세 신고도 3개월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한 번만 더 점검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1월부터 3월 요거를 뭐라 불렀어요?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 불렀고요. 그렇죠? 4월부터 6월은요.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불렀고요. 7월부터 9월은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10월부터 12월은요. 2기 확정 신고 기간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다들 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도 3개월씩 하기 때문에 이 부속서류도 조회할 때 3개월씩 한다고요. 당연한 겁니다. 왜요? 이 신고할 때 내는 서류들이니까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이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한도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확정 신고 기간 때만 합니다. 예정 신고 기간 때는 한도 체크를 안 해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정 신고 기간에 한도 체크하는 란에 금액을 써버리면 금액 자체가 안 써져요. 입력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입력 안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고민 하실 겁니다. 이거 한도 계산 하는 문제인가? 안 하는 문제인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한도 계산을 해라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확정 신고 기간이라는 힌트를 줄 거고요. 또 하나 힌트가 과세 표준이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문제에서 과세 표준은 안 알려줬다. 그러면 한도 계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한도는 주스판 값인 과세 표준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됐죠? 그래서 제가 가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좀 해드릴게요. 요거를 그냥 밑에다가 쓰죠. 요거도. 요거를 조금 넓게 쓰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의제 매입세액. 여기가 1기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1기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 됐죠? 됐죠? 요때 만약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내겠죠. 그렇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낼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서류를 제출할 건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매입 금액이 있다고요? 면세 매입 금액이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면세 매입 금액이 없으면 의제 매입세 공제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쵸?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면세 매입 금액이 있었을 거고요. 면세 매입 금액을 얼마라고 가정을 하냐면 그냥 제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억. 됐어요? 아, 1억 너무 큰가? 네,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만 원. 됐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업종은 제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제가 아까 공제율이라는 건 제조업일 때 뭐 요런 말이 없으면 그냥 옌 거예요. 항상 일반 중소기업 공제율은 104분의 4겠죠. 그렇죠? 그러면 면세매입금액 곱하기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요만큼 의제매입세 공제 금액이 산출이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 두들겨 볼게요. 10만원 곱하기 104분의 4. 3,846원이 떴습니다. 3,846원. 요만큼 매입세액이 증가된 거예요. 되셨나요? 요거를 뭐 이해를 하면 좀 좋겠지만 이해 못하더라도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만큼 매입세액이 만들어졌고요. 요때는 한도 계산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한도 계산 안 합니다. 그래서 예정 때 안 한다라고 했어요. 요때는요, 한도 계산 무조건 합니다. 됐죠? 한도 계산 무조건 해요. 한도 계산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제가 과세 표준. 주스를 얼마나 많이 팔았나. 됐어요? 예정 플러스 확정. 항상 한도라는 거, 부속서류 문제 풀 때마다 가끔씩 한도라는 걸 계산할 거예요. 앞으로 배울 부속서류 중에서 한도 계산할 때는 항상 일기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그러면 그래서 예정 플러스 확정이라고 쓴 거예요. 저 과세 표준은 얼마냐면 그냥 1억이라고 할게요. 1억. 가정한 겁니다. 예정 때, 확정 때 주스 이렇게 6개월 동안 총 주스 판값이 1억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한도 계산하는 거 제가 과세 표준 가지고 한다라고 했고요. 과세 표준에다가 법인 사업자죠. 저희 시험 프로그램이 법인 사업자는 한도율이 40%예요. 그래서 곱하기 과세 표준 1억 곱하기 몇 프로요? 40%. 40%도 외우지 마세요.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4천만 원 나오는 거 맞나요? 1억 곱하기 40% 하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제가 구한 이 4천만 원은 의제매입세 공제액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예정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액 얼마 받았다라고 했어요? 10만 원만큼 면세 매입해가지고 공제율 104분의 4를 곱해서 3,800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했죠. 근데 한도가 4천만 원이면 엄청 크잖아요. 이 4천만 원을 구한 건 뭐냐면 면세 매입 금액의 한도를 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확정 때는 면세 매입 금액 얼마나 사왔는지 안 썼죠. 예정 때는 면세 매입 금액이 10만 원이었잖아요. 요 때는 면세 매입 금액이 90만 원을 가정을 할게요. 됐죠? 그러면 저 6개월 동안 면세 매입한 금액이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에다가 지금 90만 원에서 얼마인 거예요? 100만 원 면세 매입한 거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과세 표준 1억에다가 한도율 40% 곱해서 4천만 원 나왔죠? 요 금액으로 비교한다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면세 매입한 금액이 6개월 동안 5천만 원이다. 만약에 5천만 원 곱하기 원래 104분의 4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도 방금 얼마였다고요? 4천만 원이죠. 그러면 5천만 원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면세품을 많이 매입하더라도 한도 금액인 4천만 원 매입 금액까지 인정해 줄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사도 한도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제가 쓴 거는 면세 매입 금액이 얼마예요? 10만 원, 90만 원에서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도보다 훨씬 적네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계산해 보죠. 1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예요? 104분의
4 맞나요? 이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100만 원 곱하기 104분의 4 하면 얼마 나와요? 곱 나누기구나. 네, 100만 원 곱하기 104분의 4. 38,461원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38,461원. 461원.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요 금액은 몇 개월치를 계산한 거라고요? 항상 6개월치요. 6개월. 예정 때 매입한 100만 원, 확정 기간에 매입한 90만 원. 합쳐서 100만 원 가지고 공제율 104분의 4를 곱해서 요 금액이 나온 겁니다. 됐나요? 이거 몇 개월치라고요? 6개월치.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저희가 6개월치 여기가 1기 예정, 1기 확정이라고 똑같이 가정을 하면 요때 의제 매입세 공제 얼마 받았어요? 3,846원 받은 거 맞나요? 요거 3,846원 맞죠? 요건 이미 신고했었겠죠. 예정 신고니까. 근데 저희가 6개월치를 한도를 계산해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요렇게 나왔잖아요. 얼마예요? 38,461원이죠. 그렇죠? 근데 38,461원 받겠습니다 라고 요때 요렇게 신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요? 6개월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38,461원이 나왔지만 이미 예정 때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았던 3,846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확정 신고 때는 의제 매입세 공제 얼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요? 6개월 동안 의제 매입세 공제액인 38,461원에다가 이미 예정 때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았던 3,846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확정 신고 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6개월 금액인 38,461원에서 이미 예정 때 공제받았던 3,846원을 뺀 나머지 계산 한번 해볼까요? 38461 마이너스 3846 3461호 3461호 요만큼 확정 신고 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이 산출된 겁니다. 됐나요? 좀 복잡할 거예요. 압니다. 복잡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서류라는 것 자체가 서류라는 걸 프로그램에 작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막 손으로 풀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도 프로그램 쓸 거잖아요. 그죠?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렵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프로그램에 어떻게 쓰는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시면 요거밖에 안 되네 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에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요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실제로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풀어볼 거니까 여러분들은 푸시면서 요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여기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요겁니다. 84회차 문제예요. 84회차 문제. 네, 84회 같이 보도록 하죠. 의제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2019년도 기출문제입니다. 2019년도 문제예요. 항상 우리 회사랑 문제 연도를 확인하실 때 이쪽 프로그램 상단을 보시면 문경전자라는 회사 그리고 회계기간이 2019년도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 회사는 어떤 업종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라고 언급을 해줄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언급해 준다라고 했어요? 우리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뭔가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공제율이라는 게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우리 회사 업종을 한번 보죠. 업종을 보니까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가정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들 보이시죠?
그렇죠?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됐죠?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보니까 음식업 이쪽 뭐라고요? 법인사업자. 아, 그러면 우리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106분의 6이구나. 요렇게 기억하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죠? 보죠. 그러면 요걸 보자마자 우리 회사는 공제율이 106분의 6이겠구나. 요렇게 파악을 끝난 겁니다. 됐죠? 그리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19년도 1기 확정 부가세 과세기간. 1기 확정 기간이니까 뭐예요? 한도 계산을 하겠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고요. 됐어요? 됐죠? 한도 계산하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이런 말은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냥 쓰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걸 뭐라고 했어요? 뭐였어요? 사업자한테 면세품을 사고요. 반드시 증빙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사업자한테 농산물이라는 면세품을 샀고요. 증빙을 받았네요. 맞아요. 의제매입세 공제가 충족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부속서류는 항상 여기 부가가치 쪽이었죠. 그렇죠? 부가가치 들어가서 이쪽 하단 쪽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라고 있을 겁니다. 있나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뜰 겁니다. 됐죠? 이제 공제 신고서 몇 월부터 몇 월이라고 해요 지금? 1기 확정 기간이니까 언제예요? 4월부터 6월 맞나요? 그렇죠. 항상 3개월씩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4월부터 6월 뭐 불러오는 자료가 없네요. 왜요? 아까 문제에서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라면서요. 무시할 것도 없네요. 그렇죠? 그럼 얘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얘부터 보시면 네, 공급자 누구래요? 서울농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F2번 눌러서 F2번 조회 낀 거 아시죠? F2번 눌러서 서울농산 됐어요. 그 다음에 취득일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취득일자 언제 취득했대요? 4월 5일 2019년도 4월 5일 됐어요. 증빙 뭐 받았대요? 계산서라고 돼 있죠? 계산서 뭐 여기까지 쓰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물품명 뭐 샀대요? 농산물 구입했답니다. 수량은요 200kg래. 200 얼마에 사왔대요? 1억 600이요. 1억 600 공제율은 몇 분의 몇이었어요? 106분의 6 요렇게. 이거 어렵나요? 쉽잖아요. 프로그램 입력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시는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자 이해해 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이 F2번 눌러서 강남마트 취득일자 2019년도 5월 6일자 이번엔 증빙 뭐예요? 신용카드 여기 신용카드 등이라고 되어 있죠? 현금 영수증도 여기다 이걸로 쓰시면 돼요. 신용카드 등 물품명 똑같이 농산물 수량은 50이죠? 매입가 얼마야 이번에? 4,240만원 공제율은 우리 회사 여러분들 서울농산한테 사던 강남마트에 사던 우리 회사 업종은 이거니까 공제율은 항상 똑같을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도 당연히 106분의 6이죠. 됐나요? 여기까지는 정말 쉽죠? 맞아요. 여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면 요 매입 자료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에 모두 다 입력을 끝냈기 때문에 요 자료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자료인 거예요. 입력했으니까요. 됐어요. 그럼 뭔가 저희가 입력 안 한 자료가 뭐 있어요? 요 뭔가 추가 자료를 입력 안 했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의제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한도를 계산할 때 힌트가 뭐라 그랬어요?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걸 자료로 입력한다. 두 번째 힌트는요. 과세 표준을 알려준다. 맞아요. 문제에서 뭐 알려줬어요? 과세 표준 주스판 값을 알려줬네요.
맞아요. 1기 예정에는 1억 4천만 원치 팔았고요. 1기 확정에는요 2억 원치 팔았대요. 되셨나요? 됐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아까 한도 계산하는 게 1기 예정 과세표준과 플러스 1기 확정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몇 프로 곱하라고 했어요? 한도율 40%. 요거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1억 4천에다가 플러스 얼마예요?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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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곱하기 40% 됐어요?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죠. 계산기 3억 4천이죠. 합쳐버리면 곱하기 0.4 요게 한도 금액이래요. 1억 3,600 1억 3,600 맞나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 한도 구한 1억 3,600은 무슨 한도라고 했어요? 면세 매입 금액 한도라고요. 됐어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요거 자체가 어려운 말입니다. 면세 매입 금액 한도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면세품을 많이 매입했더라도 1기 때 인정하는 면세 매입 금액은 1억 3,6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줄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네가 면세품을 5억 원어치 사던 10억 원어치 사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1억 3,600만 원 가지고만 공제 금액을 계산할 거다. 요게 1억 3,600 이 면세 매입 금액의 한도라는 뜻입니다. 되셨나요? 요거는 썼고요. 요거는 방금 저희가 구했고요. 두 번째, 1기 예정 신고까지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대요. 그렇죠? 뭔가 주스는 1억 4천을 팔았는데 면세품을 사진 않았었대요. 뭐 옛날 거 산 거 썼겠죠. 그렇죠? 면세품 매입이 없고요. 의제 면세품 매입이 없으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도 당연히 안 받았었겠죠. 면세품 매입이 없었는데.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면세품 매입한 거는 요 두 개밖에 없네요. 1기 확정 때. 1기 예정 때는 면세품 매입한 금액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면세 매입 금액 한도는 1억 3,600만 원이라고 저희가 방금 계산을 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면세 매입한 금액은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1억 4,840이네요. 1억 4,840만 원. 얘네 두 개를 그냥 더한 겁니다. 방금 매입금액 요거 썼잖아요. 프로그램에. 여기다 계산할 때. 맞아요. 그러면 한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너가 아무리 요렇게 많이 사더라도 면세 매입한 금액은 얘까지만 인정한다라고 했으니까.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 계산할 때 1억 4,84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도인 1억 3,600만 원 가지고만 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됐죠? 곱하기 공제율 몇 분의 몇이었어요? 106분의 6이었죠. 저희는 계속. 공제 106분의 6. 맞아요. 이러면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얼마가 나오냐 계산 한번 해볼게요. 1억 3,600만 원에다가 106분의 6 계산하면 7698113이 나올 겁니다. 7698113. 요게 의제 매입세 공제액인 거예요. 되셨나요? 요게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는 거 보시면 돼요. 보세요. 1기 예정 여기 있죠. 여기 밑에. 방금 저희가 요거 입력했잖아. 요거 입력한 게 여기 알아서 딸려올 거고요. 요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한도 계산. 여기서 한도를 계산할 거예요. 한도 계산할 때 이렇게 과세표준 쓰세요라고 써 있다고요. 있어요. 예정 과세표준 1억 4천 2억. 맞아요? 여기다가 1억 4천 2억. 그러면 제가 아까 한도율 40%만큼 인정해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방금 계산했던 1억 3,6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됐어요? 1억 3,600만 원만큼 한도지만 우리가 매입한 건 얼마였어요? 1억 4,840만 원이었죠. 한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금액은 한도인 1억 3,600만 원이 알아서 산출된 거라고요. 저 쓴 거는 얘랑 얘밖에 없어요. 얘 두 개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 두 개만 쓰시면 알아서 106분의 6 곱해서 7698113 저희가 구했던 7698113 요 금액을 그냥 알아서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 쓸 때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요. 요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세무 2급 보시는 분들이면 요 정도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요 정도인데.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어차피 요거 말고도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와의 문제의 가장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 문제. 기본 문제라는 건 일반적으로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케이 요렇게 나오는 거 알겠어. 기본 문제. 그러면 이제 뭘 알아봐야 될까요? 좀 어렵게 나오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확인해 보셔야죠. 그렇죠.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한번 저랑 같이 또 풀어볼 겁니다. 어렵게 나오는 거. 이번에는 어렵게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옛날 문제로 가겠습니다. 옛날 문제. 이번에도 프로그램. 이번에 프로그램 꼭 받으세요. 이번엔 몇 회냐? 77회입니다. 좀 옛날 문제입니다. 77회. 그러니까 다음 77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메인 매출전표에 먼저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시킨 대로 이렇게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세요.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들어가시고 이제 날짜 보니까 모두 다 6월 30일자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6월 30일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 세 개를 메인 매출전표에 다 적는 게 아닙니다. 왜요? 문제에서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자료만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부터 설명드렸지만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번 보죠. 지금 첫 번째 보니까 마늘 샀고요. 누구한테 샀대요? 농민한테 샀답니다. 농민은 개인이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써 있죠. 그렇죠. 얼마어치 샀대요? 60만 원이요. 그리고 증빙은 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게 증빙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민한테는 증빙을 받지 않더라도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제가 아까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우리 회사가 무슨 업종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제조업자. 아까 위에서 제가 이렇게 있어. 네, 제조업 특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농민한테 이렇게 매입해도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세 유형은 60 면세 건별 매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조업일 때요.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우리 회사 업종이 뭐예요? 제조업자인가요? 아니죠. 요식업이에요. 음식점이라고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농민한테 이렇게 매입한 건 의제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요. 되셨나요? 됐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조업만 가능. 이렇게 써놓을게요. 됐죠? 제조업만 가능.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이거 안 되고 안 되는 건 아무 색깔로 아무것도 표시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제가 아까 사례를 들어드렸죠.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왜 안 된다라고 했어요? 면세품은 맞지만 이거를 과세품으로 판매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 두 번째도 안 되면 무조건 뭐는 될까요?
얘는 되겠죠. 세 개 다 안 되면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얘는 가능할 겁니다. 됐어요. 그 문제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매입 자료만 쓰라고 했으니까 이 세 번째 사과 구입한 자료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됐죠?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자 증빙 뭐 받았대요? 전자계산서 받았다라고 했죠. 아까 제가 면세매입 거래에다가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는 553 면세매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맞죠? 품목은 뭐예요? 사과. 수량은 20kg. 이제 얼마씩 샀대요? 21만 2천원씩 샀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에다가 21만 2천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누구한테 샀대요? 사과 농장한테 구입했죠? 사과 농장. 전자계산서니까 전자하고 반영해 주셔야겠죠? 숫자 1번. 그리고 분계 유형은 항상 3번 혼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입력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분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위에서 요거 사과라는 건 항상 우리 회사 입장에서 원재료라고 했습니다. 왜요? 원재료 제가 주스를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스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사과가 당연히 재료일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원재료예요. 원재료. 됐어요.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이렇게 냅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값. 또 뭘로 줬대요? 문제에서 매입 가격은 거래일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맞아요. 확인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분계는 끝난 겁니다. 분계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생각보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그냥 꺼볼게요. 그냥 끕니다. 그냥 끄고요. 제가 아까처럼 부가가치 들어가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눌러볼게요. 지금 몇 월 구입한 거였어요? 아까 6월에 구입한 거니까 항상 과세기간은 3개월씩 4월부터 6월 이렇게 조회하시라고요. 됐나요?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의제매입세 분명히 문제에서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자동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왔네요. 그러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분계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와진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들어가 볼게요. 날짜 6월 30일자. 아까 요거 했었죠? 그래서 요 금액을, 요 거래를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원재료라는 자산이 있죠. 여기 적용칸에다가 6번을 입력하셔야 자동 반영이 됩니다. 적용 몇 번이요? 6번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유형은 세무 2급에서 출제는 잘 안 된다라고 했지만 다른 시험은 거의 다 이렇게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겠죠. 됐어요. 자,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동 반영하려면 원재료의 적용 6번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됐죠?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럼 한번 해보죠. 해보겠습니다. 매입 매출전표 원재료의 적용 6번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분이라고 뜰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고 제가 한번 나가보고 다시 아까처럼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또 4월부터 6월 이렇게 하면 방금 저희가 입력했던 자료가 이렇게 불러와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 6번 걸은 문제가 자주 출제되진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적용 6번을 모르시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게 되는 겁니다. 왜 안 뜨지 막 이런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여기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확정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확정신고 기간으로 조회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과세 표준을 알려줬기 때문에 한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됐죠? 문제에서 1기 확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은 얼마래요? 3억 3천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그리고 예정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세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으면 되죠. 이번에 예정은 없다라고 했고 확정분은 얼마요? 3억 3천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한도율이 35%인데요. 그쵸? 이건 2018년도입니다. 그쵸? 2019년도, 아까 풀었던 2019년도부터 한도율이 40%로 개정됐던 거지, 요때는 한도율이 35%였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지금 시험 프로그램은 2020년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도율이 40%로 잘 바뀌어 있겠죠. 되셨나요? 한도액이 3억 3천 곱하기 35% 해서 요만큼 나왔대요. 근데 매입액은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매입액 가지고 공제액 계산하면 끝이겠죠, 그냥. 됐나요? 그래서 21만 2천 원 곱하기 공제율 몇 분의 몇이에요? 106분의 6이었죠. 왜요? 우리 회사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공제율 요거를 106분의 6 요렇게 바꿔주셔야지 여기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되셨나요? 요렇게 입력하면 끝이에요.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떠드는 내용에 비해서는 문제 풀 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저기 6번을 걸어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을 시키는 문제는 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꼭 연습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거 꼭 연습해 주세요. 됐어요? 저장하고 나가시면 이 문제도 끝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의제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부속서류 문제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 거예요. 간단하게 뭐 할 거냐?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라는 거를 간단하게 배우겠습니다. 간단하게 배우는 이유가 저희가 배우는 부속서류 문제들 있죠. 그죠? 이 부속서류 문제들 중에 가장 빈도수가 적은 겁니다. 제일 안 나오는 부속서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잠깐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최근 근 한 4, 5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굳이 솔직히 막 외울 필요나 요럴 필요는 없는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랑 푸는 문제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보자라는 마인드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정의를 한번 볼까요? 어떨 때 하는 건지.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재활용 패자원 및 중고 자동차의 수집업자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와 간이 과세자로부터 이 재활용 패자원과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 공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키포인트가 뭐예요? 또 매입세 공제를 만들어준다. 이게 키포인트죠. 매입세 공제를 만들어준다라는 포인트를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잖아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맞아요. 요거도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랑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 정식 명칭은 뭐라고 부르냐? 재활용 패자원 의제세액공제신고서 이렇게 불러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많이 겹치기 때문에 굳이 겹치는 얘랑 얘를 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저랑 푸는 요거 한 문제 정도만 좀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됐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요렇게 볼게요. A, B. B가 또 접니다. 저는 요렇게 요렇게 뭐 하는 거냐면 A는 누구냐면 그냥 요 사람이라고 할게요. 할머니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할머니라고 하죠. 그냥 할머니. 됐죠?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지나다니다 보면 그 할머님들이 뭐 유모차 이렇게 뭐 폐지 같은 거나 고물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뭐 고물상에 갖다 주시는 할머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 지나갈 때마다 항상 계시잖아요.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여러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저한테 저는 무슨 사업을 하는 사업자냐면 저는 고물상이에요. 고물상. 되나요? 할머니가 폐지를 갖고 왔다라고 칠게요. 폐지. 됐어요? 그래서 그냥 폐자원이라고 할게요. 폐자원을 갖고 왔습니다. 아시겠죠? 폐자원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할머니랑 저 중에 매출자는 누굴 것 같아요? 매출자. 당연히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폐자원을 저한테 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돈 드리겠죠. 폐자원 값을.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머니가 매출자고 제가 매입자인 거예요. 매입자. 됐나요? 그러면 할머니가 폐자원을 1,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되셨나요? 됐어요? 1,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할머님한테 요렇게 할머니한테 요렇게 돈을 드리겠죠? 그렇죠? 돈을 드릴 겁니다. 1,100원을 드린다라고 칠게요. 부가세까지. 됐어요? 제가 1,000원 준다고 하죠. 1,000원. 1,000원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 옛날에 저랑 그거 배웠잖아요. 뭐 배웠었냐면 저랑 뭐 배웠었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사업자에게 물건을 산다라고 했어요? 잘 안 산다라고 했어요? 구입하지 않는다. 대부분. 요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는 서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왜 그런다라고 했어요, 제가.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사업자한테 부가세를 줘봤자 못 돌려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발급이 안 되는 사업자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사업자요. 됐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사업자한테 뭔가 부가세를 줘도 못 돌려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고물상인 저 보세요. 저 보면 일반적으로 매출자가 할머니나 할아버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머니가 저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쵸? 당연하죠, 여러분들. 할머니는 개인이시니까요. 됐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개인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가 안 돼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될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이 고물상 하시는 저는 누군가한테 또 이 고물을 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저는 맨날 매출세액은 있을 건데 또 매입세 공제되는 것도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뭔가 고물상하는 제가 좀 불쌍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고물을 팔 때는 매출세액이 있을 건데 매입세 공제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을 거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이 매입세 공제를 또 뭐라고요? 조금 만들어준다. 또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문제도 봤을 때 조금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제율인 이런 다양한 분수들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이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도 뭔가 매입세 공제되는 금액을 조금 만들어준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또 공제율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됐어요. 공제율이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일반적으로 재활용 폐자원을 사업자, 수입하는 사업자,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제율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활용 폐자원 수입 사업자. 얘는 공제율이 103분의 3입니다. 그리고 중고 자동차 수입 사업자는 공제율이 110분의 10이에요. 오늘 까만 색깔로 하죠. 눈 아프니까.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위에서 했던 의제 매입세 공제율 요걸 외우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재활용 관련된 공제율 외우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의제 매입세 위에서 했던 게 훨씬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는 출제를 잘 하지 않는다고요. 출제연도 이왕이면 낼 거면 좀 어려운 거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총체적인 얘기를 하면 고물상인 제가 이런 할머니한테 고물을 이 폐자원을 사는 1,000원 이 취득가액에다가 공제율 103분의 3 혹시나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110분의 10 공제율만큼 뭔가 매입세 공제되는 금액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뭐 재활용 폐자원이라는 것 자체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뭐 폐지, 고철, 폐유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매입세, 그런 고물들에 대해서 뭔가 매입세 공제를 조금 생기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재활용 폐자원 의제세 공제신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시험 문제가 몇 년간 한 문제밖에 나왔다라고 안 했죠. 그리고 저희 시험 자체에서 중고자동차 수입 사업자일 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3분의 3 공제율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취지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취지가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개인이나 간이과세자에게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 자동차를 수입해야 한다. 구입해야 한다. 요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왜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개인이나 간이과세자한테 구입해야 되나요? 왜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는 사업자한테 구입하면 그냥 부가세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굳이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라는 조금 만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00원을 줄 거예요. 1,100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1,100원이면 부가세는 얼마예요? 100원이죠. 그 100원을 돌려받을 거예요. 1,000원에 103분의 3만큼만 돌려받을 거예요. 당연히 100원 돌려받아야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개인이나 간이과세자한테 중고자동차나 재활용 폐자원을 구입해야 이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다예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요거와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죠. 하나 나왔었던 거니까. 됐죠? 하나 나왔었던 거니까 한번 풀어볼 겁니다. 요거 엄청 옛날 거예요. 요게 회차가 70일입니다. 엄청 옛날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71회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엄청 옛날 것 같죠? 그쵸? 감독과 확인번호가 2자릿수라는 것 자체가 엄청 옛날 겁니다. 지금은 다 4자릿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만 보시죠. 네. 71에 보시면 여기 부가가치 들어가셔서요. 부가가치 들어가셔서 이쪽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하단 쪽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신고서라고 있을 겁니다. 있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신고서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재활용 폐자원을 수입하는 사업자이다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7년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2기 확정이니까 몇 월부터 몇 월을 주의하시면 돼요. 10월부터 12월 맞나요? 그렇죠?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고 뭐 데이터 있으겠습니까? 뭐 없을 거예요. 뭐 저희가 적은 게 없으니까. 되셨나요? 여기까지 입력하셨죠?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지금 거래자료 보니까 왕고물상이라는 회사한테 지금 저는 고철을 200kg 465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왕고물상 사업자인데요. 사업자지만 간이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왕고물상은 우리 회사인 성빈이라는 회사한테 어떤 게 발급이 안 돼요?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안 될 겁니다. 맞아요. 제가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안 되는 개인이나 간이과세자한테 이런 재활용 폐자원 같은 걸 구입해야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라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럼 보죠. 공급자 F2번 누르셔서 왕고물상 그 다음에 이제 9분 뭐예요? 영수증이죠. 증빙 영수증 건수 한 건은 자동으로 집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품명 고철이래요. 고철 그냥 쭉 적는 겁니다. 고철 수량은 200kg. 맞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차량 번호, 차대 번호라고 있죠.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고자동차 수입 사업자도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적겠죠. 하지만 저희 지금 이 문제는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된 얘기니까 차량 번호랑 차대 번호가 없을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취득 금액 얼마예요? 465만 원. 465만 원. 공지율 103분의 3이랑 109분의 9가 나와 있죠. 저는 아까 103분의 3이랑 110분의 10이라고 했죠. 요거 다 개정된 겁니다. 아시겠죠? 개정된 거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103분의 3 요거 딱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재활용 폐자원 공제액은 465만 원 곱하기 103분의 3에서 13만 5,436원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냥 그대로 쓴 거니까.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 요쪽 오른쪽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이렇게 취득 일자라고 있습니다. 요거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취득일자를 안 적고 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지금 문제 보니까 취득일자 언제예요? 취득일자 2017년도 10월 6일 맞나요? 그러면 여기 취득일자에 2017년도 10월 6일 이렇게 적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보죠. 지금 여러분들 예정 신고 기간이에요? 확정 신고 기간이에요? 지금? 확정 신고 기간 맞나요? 제가 아까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도 확정 신고 기간일 때는 뭘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일 때 확정 신고 기간 때는 제가 한도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요거도 똑같은 논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도 똑같이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한도를 계산할 겁니다. 한도. 됐어요? 아까 위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한도에는 어떻게 구했어요? 주스 판값의 40%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요것도 똑같아요. 고철 판값의 이번엔 80%입니다. 근데 제가 40% 외우라고 했나요? 프로그램에 써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 요것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외우지 마시라고요. 머리 아프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한도 계산할 때는 항상 여기 하단 쪽에다가 여기서 한도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서 한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한도 계산을 해볼 때 이쪽에 또 매출액, 예정분 매출액, 확정분 매출액 적으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럼 요거 한번 적어보면 되죠, 그냥.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문제 보니까 여기 예정분 5,800만 원, 확정분 6,300만 원이라고 돼 있나요? 돼 있죠. 그러면 적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올려서 쓸게요, 이제. 여기다가 5,800 그리고 6,300 되셨나요? 그래서 5,800만 원과 6,300을 합쳐서 매출액이 1억 2,100만 원 곱하기 한도율 80%에서 9,680만 원이 나온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단기 매입액 내가 고철을 얼마나 매입했는지 적겠죠. 그래야지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라는 게 될 거니까.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라는 란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 이 고철 판값이 이거였죠. 고철 판값. 고철을 판값이에요. 재활용 판값. 판값. 요게 1억 2,100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고철 같은 거를 그죠? 사왔으니까 요렇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고철을 사왔을 때 그냥 개인한테 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뭐 법인 사업자한테 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무조건 할머니만 파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뭘 발급했었을까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가 되려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사업자한테 구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뭔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고 고철을 판 것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매입한 금액은 빼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뭐 10%만큼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됐어요? 근데 이 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문제에서 언급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세금 계산서로 매입한 거 요만큼입니다라고 문제에서 언급해 줄 겁니다. 얼마예요? 9,500만 원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세금 계산서 매입액에 9,5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단기 매입액 얼마인데 요거였잖아요. 465만 원. 됐어요. 그러면 내가 고철을 사온 거는 465만 원이지만 한도를 계산해 보니까 9,680에서 세금계산서 매입한 9,500을 빼면 얼마예요? 180만 원 맞나요? 요 금액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465만 원만큼 고철을 구입했지만 180만 원 한도가 넘었기 때문에 180만 원으로만 이 재활용 세액공제라는 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좀 어려우시면 그냥 여기다가 세은계산서 매입액을 적자 정도만 기억하시라고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써 있으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465만 원만큼 취득했고 공제율이 103분의 3이어서 13만 5,436원만큼 세액공제가 되지만 한도를 계산해 보니까 9,680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던 9,500만 원을 빼서 180만 원이 한도인데 매입한 건 얼마라고요? 465만 원이죠. 한도를 딱 봐도 넘었기 때문에 180만 원 가지고만 재활용 패전 세액공제 계산을 해서 180만 원에다가 103분의 3을 곱해서 재활용 패전 세액공제가 가능한 건 52,427원이다 라는 금액을 산출을 한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도 똑같이 조금 내용 요런 것들은 좀 길지만 내용은 좀 길지만 이거 여러분들 쓰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보셨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써주실 줄 아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고 나가시면 끝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재활용 패전세액공제 신고서는 세무 2급 말고 딴 시험에서도 잘 안 나오는 문제예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딱 봐도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랑 내용이 완전 천차만별로 설명을 했잖아요. 됐죠? 그래서 네, 오늘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랑 재활용 패전 세액공제신고서라는 부속서류를 배웠고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만 끝나면 다음 시간이 되면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관련한 부속서류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부가가치세법상 부속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